하여튼 지금 자동차주 최근에 이 현대차, 기아가 하락하는 이 상황에서 보니까 이 부품주들, 우리 아까 잠깐 장 시작하기 전에 몇 개 돌려보니까 차트가 기본적으로 뭐 SL도 그렇고 만도 뭐 이런 부품주들 20%에서 30%씩 전부 빠져 있어요. 네.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품주들은? 경기 후퇴 노이즈가 들어오면은요, 현대기아가 어려워지면 그걸 누구한테 전가를 하겠습니까? 아, 부품 회사들에게. 결국은 시야를 하는 거죠. 단가 인하 압력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Q가 늘어나면서 단가를 인하해주면 그나마 견디는데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 Q가 준다라는 걸 또 전제로 해가지고 단가 인하 압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중 삼중으로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품주들은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제 레버리지가 크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현대기아보다 훨씬 더 그 수익률로 보면 높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 반대 상황에서는 또 그 반대로 또 거꾸로 빠질 때는 그만큼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분명히 모멘텀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어쨌든 밸류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인도 시장에 대한 또 호재.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자동차주는 이렇게 봐야겠군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갑자기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 뭐 뭔가 또 호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뭐 저기 해리스가 갑자기 압도적으로 앞서 나간다. 관세 문제 없었던 얘기 되고 뭐 분위기 또 확 바뀌어 버리고 또 민주당이 되겠다 싶으면은 또 파월이 또 갑자기 또 만변해 가지고 팡팡 터트려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장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증시 상황을 놓고 보면 어쨌든 고점에서 매물이 크게 터지면서 밀렸잖아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현대기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진입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견디실 자신 있으면 기다리시라. 저는 현대차 우선주 오래 올랐어요. 3년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3년 동안 배당만 받았어요. 근데 그 배당 받았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요번 그 3월 달 것까지 배당 받은 거 합치니까 배당 수익률은 한 40%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견뎠던 거거든요. 그 배당 받은 걸로 또 주식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견디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당장의 수익을 보시겠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하이닉스 얘기 좀 할까요? 급락. 오늘도 좀 빠지다가 어쨌든 빨간불로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급락세는 멈춰섰다.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에 엔비디아하고 이제 궤를 같이 해가지고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3%인가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노이즈가 있는 데다가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공화당 공이 다 건드렸잖아요. 트럼프는 대만을 이제 건드리면서 보조금 이슈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미국 기술이 있는 거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장비 같은 거 이제 수출하는 거는 더 규제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려를 키웠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매출 비중의 30% 이상이 지금 중국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AI 고점 또 뭐 버블 얘기 나오는 게 그 투자한 금액에 비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나오는 매출 이제 효과가 별로 없다. 네. 매출로 연계되는 게 별로 없다. 이제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서 과잉 투자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림으로는 저는 일단은 이런 것들을 촉발시켰던 노이즈의 근본 원인은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반도체를 때리면서 나왔던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경기 후퇴 내지는 침체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매출이 크게 증가를 계속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경기가 후퇴가 되면서 매출이 꺾인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익도 줄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감 같은 게 작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좀 시간을 좀 두고 풀려 나가야지만이 제대로 이제 턴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지금 현재 하이닉스의 오늘 주가 흐름 자체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바닥을 잡았다라기보다는 바닥을 테스트하는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 버블에 대한 그 논쟁 이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다시 좀 살아나줘야 이런 것들이 사라질 텐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지금 시간에서는 오늘 좀 한 1%대긴 합니다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나스닥 선물 지수도 0.7% 정도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단 엔비디아가 자리를 잡으면 이 버블에 대한 논란이 일단 또 꺼지겠죠. 완전히 꺼진다라고 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이즈가 생기고 자꾸 이러면은 그 기대감이 많이 낮춰지겠죠, 아무래도. 오히려 그거는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이 너무 높게 되면은 항상 어닝 나올 때마다 불안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고점 온 거 아니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쭉 밀려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AI에 대해서 조금 투자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제 어떤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적이 어느 정도만 나와줘도 그냥 무난하게 가는 그림. 대신에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 방송에서 성장은 계속을 하는데 성장의 기울기는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은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올랐던 주가의 어떤 기울기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반도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HBM 관련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레거시 쪽을 봐야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계속 고민인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하반기는 레거시를 좀 보자. 이제 HBM 쪽으로 해가지고는 삼성이 지금 일단 3 그 퀄 테스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이든 이달 말일날 이제 삼성에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언급이 될 거예요. 지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될 건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고 뭐 내서 콜 통과를 했다든지 나오게 되면 아마 또 하이닉스가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HBM 같은 경우 올해 내년까지는 완판돼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만약에 콜 테스트 통과가 되면 HBM 시장 자체가 공급 과잉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또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 HBM 투자하는 건 결국엔 엔비디아 칩을 투자를 통해 가지고 AI의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서 거기서 매출이 나오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금 아웃풋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와 관련돼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해야겠지만 삼성전자 같이 그와 관련된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쪽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레거시 제품이라는 거죠. 네. D램이나 낸드라. 그래서 이제 어제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시면 낸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제품의 확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쪽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쪽에서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도 크게 늘어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레거시 쪽으로는 지금 투자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쪽의 공급단에서 봤을 때 공급이 크게 늘어날 여지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나 내년에는 오히려 쇼티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내년이 삼성전자가 예전에 사상 최고치 그 영업이익을 냈을 때가 58조였었거든요. 네. 내년 지금 컨센을 보면은 하단이 50조대 중반이고요. 상단은 국내에선 80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국계에선 심지어 90조까지 지금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HBM 쪽보다는 레거시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레거시 쪽을 보는 게 좋은데 한 가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레거시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추가 투자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비 쪽이나 이런 쪽은 생각보다 많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조정장에서 조정장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이 급락장에서 어쨌든 많은 종목들이 다 갑자기 밀려서 어떻게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이 그나마 종목 교체를 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이들 다 같이 빠졌으니까. 어떻습니까? 종목 교체를 지금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다음 한다면 어떤 섹터, 어떤 주식으로 옮기는 게 가장 최선일지 지금 시점에서. 저는 종목 교체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내가 버릴 종목을 먼저 선별을 하셔가지고 버릴 종목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일지를 먼저 생각을 그림을 보시든 회사 내용을 보셔가지고 판단해서 그게 많지 않다 싶으면은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좀 만드시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오히려 현금을 들고 있자. 현금을 일정 부분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어제까지는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선, 방산,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그리고 바이오. 근데 지금 오늘 조선, 방산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그걸 따라 사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오늘 PC가 컨센 부합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IT 종목들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면 다음 주에 또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또 8월 들어서면서부터 해리스 쪽으로 만약에 방향이 좀 바뀐다 그러면 요것도 바꿔놓으면은 그쪽이 또 길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꾸로 많이 눌렸었던 쪽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를 갖다 예단하시기는 것보다는 좀 전체 업종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업종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계속해서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관련해서 나름대로 좀 확신이 있으면 주가 저 사실은 조선주 작년부터 얘기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었거든요. 작년에서 올 초까지 주가 꼼짝도 안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방산주는 뭐 또 많이 올랐었나요? 오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도주라는 걸 갖다가 처음부터 올라가는 걸 찾는 것보다는 흐름을 좀 보시고 하반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당장 섣불리 해서 종목을 그냥 팔자마자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버릴 주식이라고 판단된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오면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등, 그 매도 기회, 이것은 내가 수익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반등 시에 일단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게 낫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오늘도 손절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어저께는 주식을 새로 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의 주식들 가운데서 버릴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